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좀 끔찍한 이야기를 함께 전달하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이야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 8월 13일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직까지 누구도 다루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외국분에게 그대로 내용을 받고 오늘 방송을 진행하는 날짜가 2018년 8월 29일입니다. 대한민국 시간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2018년 8월 29일 오후 3시 30분에 최신 자료까지 보충이 된 상태로 여러분에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아직 현지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의미를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마 가족이라고 한다면 가장 최고의 가치이자 행복한 이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부부는 자신의 결혼의 생활에 대한 모든 부분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이 부부의 페이스북을 살펴보게 되면 2010년 처음 만난 기록이 나오게 되고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사랑을 이렇게 업데이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2010년 처음 만난 이 부부는 2012년 11월 3일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요, 여기 보시는 지금 남편은 원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태어나고 늘 거기서 생활을 했는데 2012년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고 아내와 함께 2013년 콜로라도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가족을 위한 거였고 그리고 행복한 걸 추구하다 보니 당연히 자기가 살았던 고향보다 행복한 곳으로 가서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년 전 나는 당신과 함께 사랑에 빠졌습니다. 5년 전 나는 내 영혼의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매일매일 커집니다. 우리는 엄마와 아빠라고 불러주는 2명의 천사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팔고 콜로라도로 이주해 우리 가족을 위한 집을 지었어요. 당신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당신은 나를 믿으며 그리고 우리는 함께 꿈과 목표를 향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살고 있고요. 나는 당신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모든 글들, 누가 봐도 부러운 하나의 부부였던 거죠. 하지만 이들의 행복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꿈을 완전히 산산이 부숴버린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가족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남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Chris Watts, WATTS. 지금 이 남자는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Right now it's got K9 내 units. 가족이 The sheriff's 없어졌습니다. department. 라는 Everybody's 이야기입니다. like they're doing their best right here. Showed up. That's what 그는 like. 진심을 다해 it registers 자신의 like, 가족을 alright, 찾아달라고 right. 호소하며 But if they're 눈물을 not safe right 참으며 now, 이야기를 that's the 하고 not knowing 있습니다. part. Like if they're not safe, I couldn't do it. 굉장히 많이 울면서 방송을 진행했고 코끝도 많이 I want 빨개지고 everybody to just 얘기를 come home. 합니다. Like wherever they're at, come home. That's what I want. 그가 얘기한 내용을 몇 가지만 번역해서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누군가 내 가족을 데려갔다면 제발 돌려보내 주십시오. 나는 내 가족이 보고 싶습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악몽 같습니다. 내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들의 미소가 내 삶을 밝게 해줬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일생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친구 집에 간다고 말을 했고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어딘가 안전한 곳에 있길 바라고 나는 이 집에 아무도 없는 상태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인터뷰는요,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2018년 8월 14일 미국의 ABC 방송국 그리고 NBC 같은 경우 공영방송 모든 대의 채널에 돌아가고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방송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일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사라진 나의 가족. 아내의 차는 집에 분명히 정상적으로 있는데 왜 아내만 사라졌을까? 아이와 함께 말이죠. 이 의문점에 대해서 남편은 계속적으로 묻고 싶었던 겁니다. 제 아내와 딸을 좀 찾아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당시의 진술을 이렇게 합니다. 오전 5시 15분 새벽이죠. 난 일을 하러 나갈 때 당시에 집에 있는 걸 확인을 했고 아기 모니터가 집에 설치되어 있고 아기 모니터에 녹화된 거 봐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 자고 있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한 뒤 직장으로 가서 계속 집에 몇 번씩 전화를 했는데 아내가 받지를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알리바이는 성립합니다. 세상 모두가 가장 불쌍한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날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범인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체포했던 거죠. 가족에게, 이 남편에게 가족을 돌려줄 수 있는, 그리고 도대체 왜 그랬는지를 물어볼 드디어 그 범인이 잡힌 겁니다. 범인은 바로 이 남자입니다. 범인의 이름은 크리스토퍼 워치, 나이는 33세, 콜로라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눈썰미가 좋으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바로 이 남자는 이 가족의 남편입니다. 자, 2010년에 만났고 결혼을 하고 함께 2013년 거주 우르지를 이동하고 두 딸을 키웠던 남자, 그리고 가장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얘기하며 살았던 그 남자에게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경찰은 범인, 살인자라는 이야기를 씌웠습니다. 그게 과연 진짜일까요? 당시 크리스토퍼 와츠입니다. 와츠에게 인터뷰를 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내 이름이 셰먼입니다. 셰먼이 8월 13일 월요일 새벽 2시경에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냐면 애리조나에 있었거든요. 애리조나에서 비행 폭풍 문제 때문에 지연이 돼서 새벽 2시경에 돌아왔는데 이게 혼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셰먼은 임신 15주였습니다. 데려다준 사람은 누구였냐면 사업상 파트너이자 정말 친한 친구였던 이름 니콜입니다. 니콜이라는 친구가 같이 데려다준 거죠. 새벽 2시쯤 집 앞에 내려다주고 그리고 집에 들어간 것까지 다 전부 다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같이 들어가서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왔던 거죠. 그리고 이 둘은 다음날에 약속도 합니다. 뭐였냐면 이 셰먼이 15주였기 때문에 그 아이의 심장박동을 듣기 위해 의사를 만나기로 이 월요일 아침에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5시에 나가니까 니콜이 그럼 내가 뭐 가는 길에 데려다 줄게, 뭐 그냥 보자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니콜이 아침 시간이 되어서 전화를 이렇게 했는데 셰먼이 안 받는 겁니다. 피곤해서 잠을 자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 뭐 오후에 가도 되겠지 라는 마음에 일단은 그냥 직장으로 갔던 거죠. 근데 직장에 가서도 계속 전화를 해보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봤지만 답장이 없던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임신을 했는데 병원에 가서 진료 진단을 늘 꾸준히 받아왔던 친구인데 어째서 이번만큼은 아무런 연락이 없이 시간이 오후가 됐는데도 아직도 깨어나지 않았다고? 그리고 왜 집안에 아이들도 있을 텐데 왜 전화를 안 받지? 뭔가 느낌이 되게 이상했던 겁니다. 오후가 됐을 때 셰먼의 친구였던 니콜은 일단 잠깐 외출을 하겠다라고 회사에 보고를 하고 이 집에 한번 와보게 됩니다. 근데 집에 문을 두들겨도 아무 소리가 안 났던 거죠. 아이들 소리도 없고요.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를 겁니다. 바로 크리스토퍼 워치에게 전화를 걸었죠. 집에 애가 없는 것 같은데? 아, 뭐 어디 나간다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간다 그랬다고? 근데 왜 나한테 연락이 없었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차고 쪽으로 천천히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고에서 보지 말아야 할 걸 보게 됩니다.
아내 쉐먼의 자동차 내부에 있는 거였는데요. 지갑, 핸드폰, 차키가 전부 안에 있었습니다. 즉 누가 봐도 의심적으로 봤을 때 쉐먼은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핸드폰부터 지갑부터 차키까지 둬버린 거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친구 니콜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경찰도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별일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고 8월 13일 날 이 집에 방문을 했는데 경찰이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은 아이들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전부 실종이죠. 첫째 딸 셀레스트 4살, 둘째 딸 벨라 3살 전부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 행복한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아버지 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아이들, 그리고 어머니 품에서 함께 웃고 있는 이 아이들, 지금 이 3명이 전부 사라진 겁니다. 경찰은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이 뭔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고, 말이 맞다고 보더라도 진술이, 특히 남편이 한 진술이 너무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당연히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8월 13일의 행적에 대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경찰은 당시 이웃 주민의 집에 있던 폐쇄로 CCTV를 확인하는데 크리스토퍼가 운전하는 트럭이 13일 새벽 5시 27분 후진해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던 5시 15분쯤에 회사로 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럼 경찰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건 새벽 2시까지는 분명히 도착한 게 니콜을 통해 확인이 됐고, 그런데 5시 27분에 남편이 나갔는데 남편이 의심이 있다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 크리스토퍼가 운전하는 저 트럭에 정말 그럴 리 없겠지만 아내와 아이들이 타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이동 방향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당시 콜로라도 조사국이었습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본인의 직장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난다코라고 부르는 석유 회사였거든요. 그곳으로 가고 있고 도착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며 FBI 팀 자체가 뭉쳐서 만약에 이 사람이 가면서 사람을 살해했다면 시신을 어디에 유기할까라는 걸 표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정도 위치가 가능하다. 가다가 이런 길에서 할 수 있다. 그걸 체크하기 시작하고 최종적으로는 이 사람이 일을 했던 석유회사에 여러가지 철거물들이 있으니까 여러가지 건축물들 사이에 공터같이 보이는 부분에 전부 다 마킹을 해놓은 겁니다. 가서 찾아봐라죠. 집에서 약 65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을 압수수색합니다. 집 안에 부엌에 있는 쓰레기통에 여러 개의 베개 케이스가 발견됩니다. 베개 커버가 벗겨진 채 버려진 거죠. 그리고 톱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인근을 수사하고 있다가 크리스토퍼가 일을 하는 정유회사 공터에서 이 사람들 집에 있었던 사라진 침대 시트와 똑같은 천무늬의 시트를 확인합니다. 여기다 버렸다. 분명히 침대 커버에 싸서 왔다. FBI가 마킹을 해놓은 평지 쪽을 파다가 15일입니다. 8월 15일 아내 셔넌의 시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유회사 공터에서 되게 얕게 묻힌 상태로 확인됐던 겁니다. 누가 봐도 좀 잠잠해지면 시신을 옮길 계획처럼 보였던 거죠. 시신을 확인한 직후 크리스토퍼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리고 신문에 들어갑니다. 딸 어딨어? 크리스토퍼는 계속해서 입을 열지 않고 있다가 FBI가 찾아냅니다. 다음날 16일 새벽 기름 탱크 안에서 두 딸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정유회사에 자신이 일을 하는 회사의 평지 바닥에 아내를 묻고 자신의 두 딸은 기름통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시면 정말 되게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되게 행복한 가정인 줄 알았는데 그 내면에는 정말 끔찍한 행위가 있었던 거였죠.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이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일 새벽 2시쯤 아내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아내하고 말다툼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회사에 내연관계의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헤어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저와 부부싸움이 좀 격하게 심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더 진행되다간 정말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나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를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찰은 이상한 생각을 하죠. 아내를 죽였다고? 그럼 딸을 죽인 건 제가 아닙니다. 딸을 죽인 건 아내 쉐먼입니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되게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하게 된 거냐면, 자기와 싸움을 한 뒤 자기가 2층으로 올라가서 유아용 모니터를 잠깐 봤는데 아내가 첫째는 이미 몸이 늘어진 상태,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둘째의 목을 조르고 있는 걸 봐서 자기가 너무 놀라 내려가서 아내를 죽이게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즉 자기가 죽인 사람은 한 명이지 실제로는 아내가 두 딸을 죽인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신의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었다와 또 하나 더, 이들은 2015년에 파산 신청을 한번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채를 갖고 있었거든요. 빚이 약 44만 8천 달러가 있었습니다. 2015년 10월 달에 파산 선고가 내지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의 집이었거든요. 남편은 정유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못했지만 사실 아내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셰먼과 이혼을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얘기가 잘 되지 않았고, 그리고 아이를 죽여서 그래서 내가 죽였다. 그것 때문에 세부의 시신을 내 트럭에 싣고 가서 처리를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 진술이 끝나고 곧바로 크리스토퍼는 구금이 되게 됩니다. 현재 웰드 카운티 감옥에 구금 중인 상태고요. 11월 19일 2018년이죠. 앞으로 약 3개월 뒤 재판을 받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현재 혐의점 자체는 총 5가지의 혐의점입니다. 1급 살인죄가 셋. 왜냐면 셰먼 그리고 딸 둘, 총 3명을 죽였다는 걸로 그 3회, 그리고 12세 미만의 사람을 희생시켰다라는 가중처벌죄 하나, 그리고 사망 시체를 유기했다, 사망 현장을 조작했다는 혐의 하나, 총 5가지의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재판이 이제 들어갈 문제가 됐는데요.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다들 왈가왈부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자신에게 유능한 변호사를 붙입니다. 변호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검사 측 주장부터 말하겠습니다. 검사 측의 주장은 크리스토퍼가 아내와 딸을 다 죽였다. 왜냐면 크리스토퍼가 얘기하고 있는 자기가 모니터 영상으로 봤을 때 아내가 죽이는 걸 봐서 죽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영상이 녹화된 게 아예 없다. 즉 이건 거짓말이다. 죽일 가능성이 있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 가능성이 높은 건 크리스토퍼가 맞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분명히 크리스토퍼도 아이들을 사랑한다,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여자와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고 그리고 이혼을 하고 싶었다 치더라도 아이들을 죽일 이유는 전혀 없는 남자다. 아이들과 행복하게 잘 살아 있었고 아동학대로서 기소가 된 적도 단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신은 4일간 원유 안에 들어가 있었다. 즉 DNA는 오염됐다. 증거물로 성립할 수 없다. 검사 측은 아이들의 시신을 석유에서 그대로 꺼내고 목에 있는 DNA를 확인합니다. 만약 그 DNA가 예를 들어서 남편 크리스토퍼의 목에 DNA가 나오게 되면 크리스토퍼가 죽인 거고, 정말 쉐먼의 DNA가 나오면 쉐먼이 죽인 겁니다. 근데 이게 1차 조사를 해봤는데 안 나온 겁니다. 석유니까 확인이 안 돼 버렸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머니였던 쉐먼의 시신에 정확한 부검 요구를 합니다. 손톱 확인해달라,
손톱에 아이들의 DNA가 있으면 이거 죽인 거는 쉐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손톱 DNA에 쉐먼 꽤 나옵니다. 쉐먼의 손톱에 아이들의 DNA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당연히 크리스토퍼는 확인이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이 사람은 아이의 엄마다. 아이를 늘 만지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손에 DNA가 안 묻을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저 소리는. 꽉 눌렀다라는 증거물로서 뭐 자국이 있고 손의 크기로서 얘기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좀 확대 해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이 기소를 한 건 살인 혐의를 3가지로 넣었지만 이 살인 혐의 3가지 중 2가지가 과연 성립이 될지 안 될지가 가장 뜨거운 이슈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땐 크리스토퍼가 정말 3사람을 죽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크리스토퍼, 이 악마의 말대로, 혹은 정말 악마가 아니라 자신의 아이를 죽이는 아내를 보고 격분해서 정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일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 잊으신 게 있습니다. 실제 크리스토퍼가 죽인 사람은 4명입니다. 만약 크리스토퍼가 죽인 게 맞다면이죠. 왜 4명이냐면 쉐먼의 뱃속에는 15주가 된 태명 니코라는 아이가 1명 더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입니다. 2018년 8월 29일 엄청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크리스토퍼 와츠에 대한 한 익명의 제보자가 Crime and Justice라는 TV쇼에 익명으로 나와서 이 사람에 대한 폭로를 합니다. 나는 크리스토퍼 와츠와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사이다. 2017년 6월쯤이었다. 그가 나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자신의 나이도 얘기하고 자신은 딸이 있다고만 얘기를 나에게 했다. 그리고 본인과 약간 성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높은 깊은 관계를 생각하고 있지만 하지만 아직은 조금 준비가 덜 돼서 너와 더 대화를 하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는 그 당시에 둘이 한 대화에 보면 와이프 쉐먼에 대한 엄청난 많은 비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 당시 죽기 전의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연락을 했었습니다. 8월 13일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가 말하길 당시에 딸 중에 1명이 나한테 왔어. 그게 벨라였습니다. 벨라가 와서 나 엄마 아빠랑 같이 자도 돼? 라고 물어봤다라는 말까지 다 넘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죽인 거죠. 그리고 벨라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익명의 제보자와 크리스토퍼 워츠는 싸우게 됩니다. 왜냐면 결혼한 거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헤어지고 아이만 키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결혼하고 있는 아직 결혼의 상태였던 거죠. 기회가 없어서 아직 말을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만약에 결혼했다고 얘기하면 너를 못 만날까봐 두려워서 얘기했어 못했어 라고 와츠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내에 대해서는 이런 욕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다. 말을 막 한다. 난 사랑하지 않는다. 그녀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우린 헤어져야 돼. 그 가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왜 이 이야기를 공개했을까요? Crime and Justice도 처음에 이걸 왜 공개하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와츠는 또 배신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익명의 제보자는 남자입니다. 즉 크리스토퍼 워츠는 게이입니다. 물론 정확히 표현했을 땐 바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하나 더, 자신이 회사에 내연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측컨대 그 사람이 혹시 이 익명의 제보자인 이 남자, 이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익명의 제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악마다. 절대로 세상에 나오게 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이 아이를 다 죽였다. 우리에게 11월 19일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컨텐츠 진행하는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쉐먼의 가족인데 저 악마랑 단 10초만이라도 같이 있고 싶다. 10초만이라도 같이 있으면서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어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처참하게 끔찍하게 사망해야 될 사람들도 아닌데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느냐에 대한 것도 묻고 싶은데 아예 노코멘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지금 이거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말씀은 드렸지만 확실한 건 현재 기소 상태예요. 기소만 돼 있는 거고 11월 29일 날 재판이 진행이 되고 19일 날 재판이 끝나고 나야 그 결과를 보고서 뭐 다시 또 넘어갈지 아닐지는 그때 봐야 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도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 날 이제 살인이 벌어졌고, 그리고 잡힌 게 15일이고 14일 날 TV에 계속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방송하는 날짜가 8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신에 대한 내용들이 몰려있는 게 맞는데 저도 이거를 좀 준비하면서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진행할 걸 결정을 내린 게 오늘 3시 반에 그게 넘어와서 그랬어요. 3시 반에 딱 그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넘어와서 그래서 찾아서 이것까지 넣어서 방송을 진행하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아내가 아이를 죽여서 아내를 죽였어요. 남편이. 근데 아이들까지 자기가 데리고 간 석유 공장에 데려가서 아이들을 석유통 안에 넣어버렸다라는 게 정말, 그러니까 검사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 그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문제냐. 이게 차라리 그런 문제로 살인되거나 정상적인 아버지의 생각이라면, 뭐 예를 들면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뭐 자수를 한다든가, 아내가 아이들을 죽여서 제가 아내를 죽여버렸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면은 모르겠는데 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석유 안에다가 아이를 집어 넣었냐, 이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볼 때 밖에 나갔는데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어디 나간다 그랬어,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라 검사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고 있는 거고, 이거는 근데 이제 과학적인 수사가 들어가서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미세 증거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 아니면 사실 확 뭔가 이렇게 딱 얘기할 수는 없죠. 아시다시피 재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다만 여러분한테 제가 양쪽의 견해에 대한 거, 그래서 변호사의 의견도 전달을 해드렸고 검사 측 의견도 전달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답인지는 우리가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 진행은 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왔다. 뭐 생각은 여러분의 자유로운 부분이죠.